안녕하세요. 김준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엄청난 사태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 관련 주요 지표가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국 집값이 큰 폭으로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폐업, 파산하는 중개소가 속출하고 있으며 금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거래 한 방에 30% 폭락하는 아파트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급매로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지자 계약을 파기하는 등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엄청난 사태에 놀랐다. 중개소마다 파산 날벼락. 정말 부동산 빅뱅입니다. 이제 집값 거품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틈이 벌어지고 있네요. 먼저 매입하면 위험한 아파트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잡으면 이런 거 잡았다가는 진짜 위험해요. 자, 하락한 다음에 잡으세요. 하락한 다음에. 먼저 비싼 것, 많이 뛴 것. 이 두 가지는요. 하락장에 잡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최악입니다. 왜? 이거 잡았다가는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비싸니까. 비싼 것, 지역별로 대표되는 것.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각 지역별 명품 아파트 이런 건 쫄딱 망하는 거예요. 강남은 안 빠진다? 강남 불패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제일 많이 빠진 건 과거 데이터 너다섯 번 40년 역사에 통틀어서 다 나와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제일 비싼 게 제일 많이 빠지고 실제로 지금 빠지는 거 보세요. 비싼 것들은 거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뛴 것, 뛴 만큼 폭락한다. 새 아파트라든가 상급지 아파트 또는 재건축이 가까웠거나 재개발 가까운 것들은 거품이 엄청 심해요. 얘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바로 분양하는데 뭐 이게 떨어집니까? 대폭락합니다. 바로 분양이 어디 있어요? 강남이 폭락하고 있는데 걔가 무슨 배짱이라고 바로 분양한다고 안 빠져요? 걔도 분양가 밑으로도 추락해요. 특히 입주권 같은 경우도 난리 납니다. 이번에 늦게 뛴 것들, 소액 부동산, 즉 아파트가 아니거나 외곽에 있거나 늦게 뛴 것들은 많이는 안 빠지는데 얘들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늦게 뛰겠어요.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죠. 아직도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그 다음에 버티는 것. 버티는 것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버티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매물도 높게 나와 있고 자, 얘들이 좋아 보이죠. 아, 거기는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버티나 보다. 자, 이게 강남이 여기 있으면 지역 입지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부채꼴로 집값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강남의 거리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이 정도에 있어. 얘가 안 빠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버틸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한 방에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버티는 것들 나중에 그냥 한 방에 대폭 나갈 수 있으니까 보지도 말고 호재로 뛴 거. 여기는 호재가 많아요. 뭐 전철 들어와요. GTX 있어요. 재건축 있어요. 뭐 신도시 들어와요. 얘들 때문에 더 뛰었다고 얘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요. 더 뛰어가지고. 이런 건 폭락장에 잡으면 나중에 올라가겠네요. 자, 외곽이라든가 지방. 자,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 뭐 많이 뛰지는 않았겠지만 얘들은 인구 문제, 공급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집값 폭락, 중개소 폐업, 파업, 파산, 현황, 원인. 이 매수와 매도 상황을 볼까요? 자, 중개소 사장님들이 많이 좀 폐업을 하고 있는데 자, 폐업이 6월달 최다라고 써있죠. 현황. 전국 6월달에 1148 곳이 폐업을 했어요. 5월달보다 58%나 증가했고 개업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폐업이. 왜 그러느냐? 지금 뭐 매수자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손가락 빨고 월세나 내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들게. 자, 심지어는 파산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못 버티는 거죠. 서울은 327 곳이 폐업해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 서울도 개업보다 폐업이 많아요.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니까. 폐업 비율이 높은 곳은 대구, 세종 등 지방이 많아요. 특히 폭락하는 곳들이 폐업이 늘어납니다. 폭락한다는 말은 그 지역이 거래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집값이 막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자, 매수자가 없다는 걸 뜻해요. 원인, 거래 절벽이에요. 기준금리 올랐고 대출금리 인상했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금매는 늘어나는데 매수자가 없어. 자, 수입이 급감합니다. 중개수수료 최고 요율을 작년에
낮췄잖아요. 이러는 바람에 사장님들이 힘들어졌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자, 매수 매도 현황. 매수자는 매수 심리가 낮아서 옛날보다 90%나 매수자가 급감했어요. 이제 매수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매도자 사태 파악을 못하고 매물을 높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거래량 최저 매물보다 싼 것도 안 된다. 뭔 말이냐. 자, 어떤 10억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매물이 11억부터 8억까지 있어요. 10억에 거래 될 아파트는, 10억에 꼭지를 찍은 아파트가 11억부터 8억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20% 떨어진 8억짜리도 거래가 안 된다고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걸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간층 8억짜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이면 계약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서 거래돼 가지고 나중에 실거래가 올라가죠. 이제 집값 상승 요인.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자, 원자재가 상승하고 물가가 뛰고 입주는 부족한데 과연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지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뛰는 것 아니냐. 뭐 전혀 무시할 말은 아닙니다. 왜냐? 이게 상승 요인은 맞아요. 다만 워낙 하락 요인이 거센데다가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반론을 제기할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실래요? 집값 상승 요인 과연 떨어질까? 자, 원자재가 뛰니까 집값도 뛴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여기 보세요. 주장. 원자재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집값 상승. 자, 반론해 볼게요. 땅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건축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아무리 원자재가 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양가를 올릴 수도 없고 분양가 올렸다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양가 이거 잘못 올리게 되면요. 미분양돼 가지고 그 건설사나 시행사 망합니다. 차라리 조금 욕심 덜 내고 분양가를 낮춰서 빨리 완판시키는 게 낫지. 이거 입주 때까지 미분양 나갖고 떨이 분양까지 가게 되면요. 그 회사는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자, 주장 한번 해볼까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집인들 안 뛰겠느냐? 분양가도 뛴다. 집값도 결국 뛴다. 반론해 볼까요? 집값이 반토막으로 났을 때 옛날에 2013년이나 IMF 때라든가 그 전에 91년도 이때도 물가는 뛰었어요. 물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뛰어요. 집값이 반토막 폭락했을 때도 물가는 올랐잖아요. 즉 물가가 올라봤자 집값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물가보다 몇십 배 한 번에 많이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물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반론. 분양가로 과욕을 부리다가 자 결국 물가 올라가니까 분양가를 세게 때리면 미분양되고 떨이 분양에 위기에 처할 수 있겠죠. 자, 입주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집값 뛸 것이다. 주장. 분양 공급이 늦어지고 있죠. 요즘 분양 늦춰지고 있잖아요. 입주도 부족하고. 즉 그러면 결국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반론. 2010년에서 13년 이때 제일 분양이 없었어요. 폭락장에 분양도 아예 거의 적었고 공급도 부족한데 집값은 제일 많이 폭락했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17, 18, 19, 10 이때 2기 신도시 엄청나게 입주하는 바람에 사상 최대로 입주 풍년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집값은 대폭등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결론. 부동산은 집값 거품 여부하고 심리가 중요한 거지 입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제 안 팔리면 이렇게 해라. 기존 아파트 분양 부동산 매매가 안 되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가 안 팔려 또는 빌라가 안 팔려 이렇게 하시고 분양을 받았어요 또는 미분양을 잡았어 이렇게 하시고. 자, 폭락장의 자산 증식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안 좋은 것들은 던지는 게 맞아요. 자, 먼저 매매 부동산. 자, 여러분들 중개소는 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개소 사장님은 왕이에요. 특히 내가 매물을 맡기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없을 때는 최고의 황제 대우를 해주세요. 단지 내 두 곳, 번화가의 두 곳에서 한 네 곳 정도는 내놔야 돼요. 나만 믿고 여기에만 내놔라 이 말 믿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권리금이라고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부동산이 있어요. 인터넷 네트워크, 그 중개사 사장님들끼리 그런 곳에 매물을 맡기는 게 더 좋고요. 자, 그다음에 수수료 2배에서 5배를 주세요. 뭘 이런 걸 했깁니까? 수수료를. 지금 집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수료를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친분도 쌓으세요. 이게 돈만 갖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자주 점검하세요. 직접 찾아가서. 자, 쇠고기도 사갖고 가고요. 비싼 거 사갖고 가세요. 과일 바구니. 무슨 그냥 가가지고 따지기 나오고 왜 안 팔리냐고 막
수다 하나 떨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가격, 매도인 거주, 대출 승계, 리모델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도 낮추고 매도인 직접 거주하고 대출도 승계하면 좋고, 좀 리모델링 하다못해 벽지라도 붙여놓고 집을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팔라. 분양부동산, 평범한 아파트, 비아파트, 상가 아예 받지를 마세요. 이거 그냥 내가 가슴이 나빠도 그저 그런 분양은 아예 받지도 마시고, 아파트 아닌 것들은 보지도 마시고, 상가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았어. 미분양을 잡은 거야 이걸. 내가 전화도 많이 오는데 미치려고 해요. 내놨더니 10% 20% 싸게 내놔도 안 팔린대요. 그렇죠. 누가 상가를 갖다가 그 비싸게, 거의 다 비싸게 분양해요 상가가. 하지도 마시라고요. 그런데 계약 이후에 만약 어쩔 수 없이 내가 겁이 난다 그러면 분양사나 시행사 여기에 취소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막 잡았다면 한번 노력을 하시라고. 분양사 시행사도 눈물 막 쏟아가면서 나 돈 없는데 잡았다 제발 봐달라 그러면 10% 계약금 취소하고 아마 될 수도 있어요.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아깝지만 냉정해져야 돼요. 평가를 잘 하세요. 보통 잘못 잡게 되면 30% 이상 손해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 팔려갖고 그걸로 완전 묶여버려요. 거의 10년 동안. 그러면 돈 벌 거 싹 놓치는 거잖아요. 괜히 월세 받으려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 취소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싸워서라도 취소하세요. 자, 이제 입주 전이라도 분양사, 시행사 또는 중개소 사장님들한테 되팔기, 입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이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일은 버려놨으니까. 자, 폭락장의 입지, 황금성, 투자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입지, 황금성, 투자성 따져서 안 좋으면 꼭 매도하세요. 하락장에 2에서 5년 거래가 계속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 시작인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좋은 것을 매도하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좋지 않은 것들은 다음에도 안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던지시라고요. 자, 폭락장에 매수하고 갈아타기 하고 그러면 두세 배 수익을 거두는데 뭐 몇 천만 원 아끼려다가 폭락장에 두세 배 수억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파트 하락기, 회복기, 신고가. 자, 강남, 서울, 경기, 지방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22년 집값 하락했는데 31년 신고가를 찍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강남, 가장 좋은 게 강남이고 그 다음 서울이고 그 다음 경기고 그 다음 지방이에요. 이건 뭐 입지별로 뻔한 거죠. 예전에 패턴을 봤더니 강남은 이제 대략 한 2년 3년 빠졌어요. 하락기에. 회복도 금방 합니다. 2년이면 해버려요. 3년 빠졌어도. 신고가를 이렇게 길게 찍어요. 그러니까 많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은 하락기가 강남보다 좀 더 길죠. 회복기도 좀 더 길죠. 대신에 신고가는 좀 짧아도 그래도 3, 4년 찍죠. 자, 경기도 보세요. 하락기가 훨씬 깁니다. 회복기도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거의 강남의 2배 가까이 돼요. 신고가가 짧다 보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덜 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이 남아도 돌아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위성도시, 뭐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이거 지금 남아도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이 안 뛴 거죠. 제 말 틀렸나요? 2010년부터 냉정하게 2009년부터죠. 2019년까지 몇 군데 빼고는 안 뛰었잖아요. 집값, 경기도. 지방은 더 끔찍합니다. 하락기 더 길어져요. 회복기도 길고. 신고가나 찍을까 모르겠어요. 찍어도 이렇게 짧게. 예전 얼마 전에 뛰었던 거 잊으세요. 왜? 이제는 인구도 감소되고 산업체도 문제가 있고 집은 경기도에도 엄청나게 지었기 때문에 지방까지 갈 상황이 못 돼요. 자, 이제 매수자 계약 파기, 계약 포기, 당첨 포기, 가계약 포기 볼까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데 먼저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자, 집값이 10% 계약 밑으로 떨어져 포기. 내가 딱 계약을 했는데 금방 20%싼 매물이 나와.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냐 해갖고 그냥 계약금 날리고 포기하는 거. 신고가에 매수한 것도 알고 계약금 포기. 집값이 장기 하락한다는 소식이 막 들으니까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첨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쟁률이 심지어는 막 50대 1도 넘어가는데 계약률이 떨어지니까 자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경쟁률이 낮고 미분양은 아예 그냥 계약 포기해버리죠. 고분양가라서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포기.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거예요. 자, 가계약 포기. 가계약금 붙이고 하락 소식 듣고 포기. 줍줍이 가계약 불안해서 정식 계약을 아예 포기. 자,
당첨 후 계약하고 시행사와 막 취소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어르고 달래고 계약 포기. 자, 이제 오늘 한시 터진 엄청난 사태. 여기에는 해외적인 요소인 한미중 부동산이 위기다는 말이 지금 계속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서 IMF 계속 터지고 있죠. 한미도 마찬가지지만 미중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 세계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된다. 미국이 옛날에 지금 터졌을 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답니다. 중국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지금 약 25%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이 지금 만신창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률도 거의 0% 근처까지 왔는데 뭐 그냥 부동산 개발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요. 뭐 난리예요. 보실래요? 미국부터 2012년부터 22년 8월까지 폭등을 해버렸어요. 진짜 오래 폭등했네요.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 뛰었어요. 기간은 길어도 올해 8월까지 뛰었잖아요. 거의 이번 달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막 우후죽순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거품이 심하고 모기지 금리도 세서 좀 위험하다. 금리 6% 육박. 주가라든가 비트코인도 선행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고. 아무튼 최대 위기인데 경제 침체. 이거 유력하잖아요. 미국이. 2008년 위기를 능가할 것이다. 언제 경제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 이거예요. 경제 위기가 안 터져도 경제 침체만으로도 폭락합니다. 뇌관. 중국 장기간 붕괴. 경제 25%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자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이미 붕괴됐어요. 빈집이 1.2억 개나 된대요. 1억 2천 개나 돼요. 미분양은 3천 가구. 그리고 지금 1년째 하락하고 있죠. 지금 정부는 공산당은 부양책 계속 쓰고 있어요. 부양책. 근데 역효과 가져와가지고 개별이 사는 붕괴. 일반인들은 막 싸우고 있어요. 안 받겠다고. 심지어는 빈집을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심각해요. 우리나라 해외하고 연동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하고 좀 엇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자, 한국감정원이 예전에 부동산원이죠. 집값이 덜 뛴 것으로 해놔가지고 별로 안 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집값. 특히 아파트를 갖다 일반 빌라나 이런 것으로 같이 비교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겨우 뭐 7위 정도 뛴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아파트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 5위까지 거품이 심해져요. 위험 요인, 서울 집값 세계 5위입니다. 가계대출 1위죠. 블룸버그, 중국, 미국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3대 위험 국가다. 자, 이제 집값 하락 아주 심각해요. 네 가지를 꼭 판단해보자고요. 지금 금매물도 안 찾아요. 2030 영끌한 수도권 집값 추락. 과거 폭등 왜 했습니까? 코로나. 그리고 하락 대책을 못 세운 것도 있어요. 임대사업을 활성화한 거. 문재인 정부의 최대 패착입니다. 임대사업 활성화. 자, 갭투자 대책. 말만 갭투자 했지 한 번도 갭투자에 대해서 뭐 안 했어요. 법인 대책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 말 틀렸는지 보세요. 이 세 가지. 그래 놓고 무슨 집값을 잡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뛴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안 잡은 것도 있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때리는 바람에 매물도 안 나왔어요. 현재 하락하는 이유는 지속적 금리 인상, 대출 제한, 그 다음에 해외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집값 거품은 최고고 위험자산,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공급 물량도 3기 신도시 위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하락 징조, 거래가 폭락장 수준이에요. 2013년 수준. 매월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매매 수급 지수 하락, 실거래가가 지금 마이너스 10%부터 심한 곳은 마이너스 40%까지 폭락을 했어요. 청약 하락, 미분양 증가하고 있고 경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선행지수도 하락. 자, 많이 빠진 곳 봤더니 세종시는 30에서 50%까지 빠진 곳도 있고 대구시는 마이너스 20에서 40%, 대전은 마이너스 10에서 30, 인천 마이너스 10에서 30, 수도권도 마이너스 10에서 30, 지방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10에서 50%까지. 진짜 심각하죠? 이게 1년만 빠지게 되면 이제 4, 50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4, 50, 60%로 반토막으로. 자, 이제 지방아파트 폭락 사례. 세종 1년 연속 하락했는데 평균 3, 40%. 고운동 가랑 6단지 25평 5.8억이 2억 2.9억으로. 다정동 가온 4단지 34평 11.3억이 7.3억. 엄청나네. 대구 9개월 연속 하락. 자, 평균 마이너스 20에서 40%까지 빠르는데 침산 화성 파크드림 34평이 7억에서 3.8억. 반토막이네요. 자, 수성 효성 해링턴
32,4평이 9억에서 6.2억. 어마무시하게 빠졌네요. 자, 대전 집값 하락 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평균 마이너스 10에서 30%. 대전 도안 아이파크 35평 8억이 5.8억. 벌써 비싼 것들 많이 빠지죠. 도안 베르디움 34평 8.92억이 5.1억. 거의 뭐 40% 육박하고 있어요. 자, 이제 폭락장 투자 방법.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은 분양권 미분양 급매를 잡으시고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 분양 관련된 걸 하시면 되고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락장에 추가에 매입하고 분양도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지금 자꾸 여러 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집값이 떨어지는데. 자, 기존 아파트 하나 잡고 분양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 상급지를 매입하는 게 좋고 갈아타기 무조건 해야 돼. 하락장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 더 잡아도 돼요. 자, 분양 관련돼서 분양권 미분양은 세트입니다. 하락장에는 미분양 많이 나와요. 3기 신도시도. 그래서 1+1, 1+2, 즉 기존 아파트 앞에 1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분양권 미분양 하나나 두 개를 잡으시라고요. 가급적이면 실거주보다는 갭투자라든가 빚투자라든가 분양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자녀 명의로 잡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안 해주면 언제 해줍니까? 집값 폭등장에는 비싼데. 자, 소액 갭투자, 증여세 절약할 수가 있고 5배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그 갭투자에.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받아요. 실거주가 폐지되니까. 소액 분양 관련돼서도 3기 신도시나 서울 입주 시에 갭투자하고 또는 분양권으로 팔 수도 있어요. 전매 제한이 되니까 풀리니까. 자, 여기 보면은 3기 신도시도 미분양 날 수 있어요. 그리고 10% 계약금으로 할 수 있어요. 옛날에 2기 신도시 대부분 10%, 5%였어요. 분양권을 여러 채 잡는 방법도 있어요. 분양권 상승장에 피받고 팔거나 아니면 입주시켜서 갭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니까 집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지금 급등한 모습이 보이네요. 하락장에는 강남 집값을 꼭지점에 두고 입지별로 부채꼴 모양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떨어지지 않거나 더 올라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곳에 비하여 저곳이 비싸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제자리로 시세를 찾아갑니다. 김주감의 경제부동산을 보면 현 상황에 맥을 잡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